그림 같은 카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광고인.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잘자 내 꿈꿔, 생활백서 등 그의 대표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해박한 인문학 지식과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무장한 광고계 승부사 박웅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제의 카피들이 너무 많아요. 예. 생활백서도 뭐 다양하게 패러디가 되고 있고, 예. 잘자 내 꿈꿔 이건 개그 소재로도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광고는 사람들 마음속에 메시지를 안착을 시켜야 되는 건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은 안착이 됐다는 것의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흐뭇하죠. 또 많은 공감대를 샀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패러디가 되고 회자가 되는 거겠죠. 네, 요즘은 젊은이의 멘토로도 활동을 참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강연 나가시면 보통 어떤 점들을 가장 많이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차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에 따라 맞추죠. 근데 크게 보면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들려달라, 혹은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들려달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말하자면 인생 선배로서 인생 살아가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덕목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와요.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보면 제가 제 딸한테 했던 얘기들을 다시 정리하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딸은 제가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지겹다 그래요. 맨날 듣던 얘기라고. 집에서 늘 듣던 맨날 얘기지만 듣던 얘기, 예. 또 그만큼 또 친근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국민 멘토라는 별명도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복창입니다. 네, 박웅현 씨의 성공 비결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이 광고 카피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한편의 시를 읽는 느낌마저 드는데 이거 전부 다 박웅현 씨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그 캠페인에서 만든 광고가 많거든요. 네. 이 광고는 제가 썼어요. 이 카피는 제가 썼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멋있게 읽으셔서 그렇지 얘기는 하나잖아요. 그냥 애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할머니가 사과를 흘리면 주워주고 애가 풍선을 놓치면 잡아주고 누가 넘어지면 가다가 되돌아가고 그 생각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여러 사람 생각이 섞이기가 쉽진 않아요. 순간적으로 왜 내가 애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까? 라고 하면서 쭉 정리가 되는 거라서 이 카피는 제가 썼고요. 근데 이 캠페인에 이제 좋은 카피들이 많았는데 네. 그 다른 카피들은 같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쓰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섞여 나가는 거죠. 사실 지금이야 뭐 광고계의 대표 주자로 자리를 잡으셨지만 처음부터 광고를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고요. 근데 광고를 안 해야겠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신문사, 기자, 방송국 PD 예를 들자면 뭐 구성작가, 그리고 잡지사, 르포라이터, 뭐 시나리오 작가 이걸 다 염두에 둔 거죠. 그 중에 이제 광고 회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지원서를 냈었고요. 네. 거기서 우연히 된 게 광고 회사인 거죠. 그래서 광고 회사로 갔으니까 나는 광고만 해야겠어라는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나는 광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 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건 있었네요. 그렇죠. 방송 아니면 그러니까 미디어죠, 미디어. 잡지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광고였던 거고요. 그래서 광고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처음에는 본인이 미운 오리 새끼 같았다라고 느끼셨나요? 그랬고요. 네. 근데 당연했어요. 왜 당연했냐 하면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싶다라는 부분에서도 가장 친숙하게 제가 대학교 생활까지 한 것은 신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신문을 만들었거든요. 아, 기자로? 예. 네. 신문을 만들고 고등학교 때도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만드는 뭐 표현을 한다면 근육 이게 물론 아마추어지만 네.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광고라는 곳은 신문을 만드는 근육과는 다른 근육이 필요해요. 감각도 중요하고 네. 감성도 중요하고 예를 들자면 그 잡지 사진 하나 툭 걸어놓고서 그냥 회의가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신문은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회의를 들어가면 제가 너무 사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말하자면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에 들어왔다에 별로 논리가 없잖아요. 네. 그냥 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잡아낸 거죠,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좀 불편해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회의가 좀